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지시가 빵 터지지요. 디올백 수사를 한 달 안에 끝내라는 것, 디올백 진품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 위조품이면 무혐의 종결이라지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그래서 법조계에선 김건희의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고 진위가 밝혀지더라도 최재형 목사나 서울의 소리만 처벌받는 희한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 이러한 의도가 맞다면 결국 김건희 재등장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꼴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서울중앙지검장이 2년째 하고 있는데 곧 교체가 돼야 됩니다. 2년이 넘었는데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8월에 검찰총장 임기가 끝납니다. 곧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한동훈 빠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갖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새로 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사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생각하면 벌써 지금 검찰총장 후보를 검증을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중요한 거는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이걸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건이 거기 있거든요. 그렇죠. 다음 중앙지검장이 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용산 입장에서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렇지. 잘못 앉혔다가는 이제 앉혀놓고 뺄 수는 없어요.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왔는데 소환장 날려버리면,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되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난데없는 타이밍인 디올백 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라는 것은 차기 검찰 인사와는 관련이 없냐 이거지요. 결국 검찰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 중입니다. 지난 김영민 의원은 JNCTV 화상회의에 출연해 해외 동포들에게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22대에는 다시 수사와 기소를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법을 발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법을 발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저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쭉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서 민주주의를 야금야금 파먹었던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한번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단절시키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조직의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라는 그 조직의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키고 새로운 기관으로서 공소청을 새로 만들면서 새로 출범하게 하면 이게 검찰 개혁이 지금처럼 저희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대단하지요. 이러한 김용민이 박찬대 원내대표 후에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로 임명됐습니다.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정책 현안을 총괄하는 자리로 원내대표와 함께 당의 입법정책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는 자리지요. 자, 검찰청이 폐지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이화영 사건이 아닙니까?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2 변호사는 2022년 11월 1회, 2023년 6월 2회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했습니다. 22년 11월 3일 접견은 이화영 측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제2 변호사는 김성태 사건을 핸들링한다고 알려져 김성태 변호인 성격으로 접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만 23년 1월 김성태가 송환된 후 이화영과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제2 변호사와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3년 5월경 검찰 측 인사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23년 6월 21일 제17회 피신과 6월 30일 제19회 피신 결정적 허위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전인 6월 19일과 6월 29일 제2 변호사가 수원구치소로 접견을 왔습니다. 특히 아예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날짜, 시간, 장소를 특정한 6월 30일 피신 전날인 6월 29일에는 1시간이 넘도록 접견을 했습니다. 수원지검과 제2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 변호사는 수원지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최고위층 정관입니다. 이어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되었다던 수원지검은
무엇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밝히십시오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수원지검 꼬꼬무 거짓말. 22년 옷 벗은 따끈한 고검장 출신 청관 변호사 접견이 김성태 입국 전인 2022년 11월 3일 한 번뿐이라더니 2023년 6월 19일과 같은 달 29일 두 번 더, 그리고 다음날 이화영 진술범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도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했지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불법 회유와 협박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 전 지사는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서도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고 접견 등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이전 부지사 접견은 2022년 11월 3일 이루어졌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입국 이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어제 2일 대책단에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대책단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접견 기록에 따르면 조모 변호사는 2022년 11월 3일뿐만 아니라 두 차례나 더 이 전 부지사와 만났습니다. 더욱이 접견 시점조차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귀국 이전이 아닌 이후로 확인됐습니다. 조모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2023년 6월 19일 18분, 6월 29일에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접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로 선임하지도 않았음에도 조 변호사는 열흘 사이에 두 번이나 스스로 이 전 부지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 점에 주목합니다. 더욱이 조 변호사는 쌍방울 김 회장의 법률 조력자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은 왜 조모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이후 두 차례나 더 이 전 부지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또한 박상용 검사가 조모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 변호사법 제37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검찰이 스스로 자행한 것입니다. 나아가 조모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면 박 검사는 형법 제15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모해 목적 증거 위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굳이 녹취도 되지 않는 변호인 접견이란 꼼수까지 썼다는 의혹 이외에도 검사실로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나 따로 불러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대책단은 요구합니다. 검찰이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랍니다. 이미 4월 27일에 요구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출정 기록 및 변호인 접견 기록,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 조사 횟수 등 13개의 13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인데 아직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생산할 필요 없는 검찰과 법무부 보유 자료입니다. 절대 제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책단의 활동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떤 추정이나 주장이 아닌 오직 자료와 증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고합니다.
끝까지 자료조치를 거부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책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한 기관 방문은 물론 상임위 현안 보고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 도입도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은 확실합니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감히 그 목소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책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측도 기자회견을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 검찰권의 남용, 증거 및 사건 조작을 규탄합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 조작 사건 진상조사,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화영은 계속 싸우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거대한 힘에 정권까지 잡았으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택도 없지요. 모든 권한을 다 쪼개 폐기하고 새로 시작해야지요. 거기에는 윤석열 정권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